안녕하세요. 대치동 하이퍼스트 이주화입니다. 오늘은 20학년도 카이스트 생명과학 학교장 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같이 보면은 제시문에서는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포 A와 B를 따로 배양하기도 하고 또 함께 섞어서 배양해 보기도 했다. 그러니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A와 B를 섞어 배양했을 때에만 B의 기능 변화가 일어났다. 즉 A와 B를 섞어 배양했을 때에만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발생했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네요. 우리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 실험자의 연구 목표는 지금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냐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따로 배양을 했는데 그러니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신호 전달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A와 B를 함께 배양을 하니까 어떤 B의 변화가 일어났다. 즉 신호 전달이 발생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실험자였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떻게 그럼 신호 전달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제 그게 1번, 2번, 3번의 이제 주된 문제였고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부분에 대한 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하고 우리가 문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은 우리가 생명과학 1, 2를 배우다 보면은 다양한 곳에 접하게 돼요. 특히나 그 뉴런 단원에서 매우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뉴런 단원에서 시냅스 사이에 전달도 있고 또 호르몬 단원도 이제 내분비 세포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표적 세포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있고 다양하게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세포 간의 어떤 신호 전달에 대해서 어떤 단원으로 딱 배우진 않아요. 세포 간의 신호 전달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배우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명과학 1, 2를 하다 보면은 어쨌건 인체에서는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세포들과 세포들 사이에 신호가 전달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제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은 신호 물질에 따라서 정기적인 신호냐 화학적인 신호냐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정기적인 신호는 여러분이 그 뉴런에서 쉽게 배웠던 것처럼 전이차 변화를 인지하는 경우를 말해요. 화학적 신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 호르몬 분비되는 거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 분비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의 어떤 신호냐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세포가 연결되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지 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생물학에서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나눠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설명을 하는 거지 절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갭 정션이라는 게 있고 컨택트 디펜던트 시그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로컬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로는 롱 디스턴스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신호 전달 과정들이 4개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갭 정션이라고 했죠. 이게 한국말로는 뭐냐면 간극연접이라고 해요. 간극연접이라고 하고 어떤 방식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냐면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세포 하나, 이렇게 세포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위에 세포랑 아래 세포랑 어때요?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갭 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특정 단백질 통로로 서로의 세포질이 이렇게 공유되는 경우를 말해요. 공유되는 경우를 말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집 어때? 집 같은 경우에 안방이나 거실이나 부엌은 아니죠. 화장실 같은 경우 이런 문 같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문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때요? 여기 사이와 여기 사이의 공기들이 우리가 공유가 되죠. 그래서 내가 안방에서 야호라고 지르면 이제 그게
거실로도 바로 전달이 되죠.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용이한 점이 뭐냐면 만약에 왼쪽에서 신호 전달이 났다, 그 위쪽의 세포에서 신호 전달이 났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아래 세포한테도 신호 전달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 전달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예로는 우리가 심근세포들이 이런 구성을 띠고 있거든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활동 전이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어때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수축이 확 일어나야 되죠. 뭐 신호를 받은 세포뿐만 아니라 옆에 오른쪽 막 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축이 팍 일어나야지 심장이 확 수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근세포들은 이런 식으로 갭정션, 특정 단백질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거는 컨택트 디펜던트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포 외부로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신호 전달을 하냐? 컨택트를 통해서, 즉 접촉을 통해서 신호 전달이 일어납니다. 그림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가 이 왼쪽 세포예요. 그리고 신호를 받는 세포를 우리가 타겟 세포, 표적 세포라고 해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네, 맞아요. 신호 전달 세포에 세포막에 어떤 단백질이 존재하죠. 그리고 타겟 세포에도 어떤 세포막에 수용체 단백질이 존재하죠. 이 친구도 그냥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단백질과 단백질의 접촉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 세포의 원형질막에 위치한 신호 분자, 즉 어떤 단백질, 그리고 표적세포의 원형질막에 위치한 수용체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에서 어떤 접촉을 통해서, 컨택트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1번과 2번에서는 어떤 화학물질이 막 외부로 분비가 됐나요? 아니죠. 분비가 되지 않았죠. 근데 뭔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등장하는 거는 그럼 뭔가 화학적 신호가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3번과 4번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둘 다 그냥 공통적으로 어떤 세포에서 화학 신호가 외부로 분비가 돼가지고 그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는 경우를 말해요. 한데 이제 그게 로컬이냐, 그게 근처에 영향을 줬냐, 아니면은 롱 디스턴스, 좀 멀리 영향을 줬냐의 차이라고 보내면 되세요.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가 이제 로컬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화학 신호가 세포 외액을 통해서 확산되는 방법. 즉 어떤 시그널을 주겠다라는 세포가 화학 물질을 밖으로 분비해요. 그럼 어떤 단백질이 분비가 되고 그 단백질의 신호를 받아서 이제 표적 세포한테 전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생명과학 1에서 그 비특이적 면역 반응을 배우게 되죠. 비특이적 면역 반응 안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비만 세포에서 뭐가 분비되죠? 맞아요,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이제 주변 세포들한테 신호를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 반응이 유도가 되는데,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네 번째로가 이런 신호가 똑같이 분비돼요. 하지만 이런 신호가 좀 멀리 갈 경우를 우리가 long distance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는 우리가 호르몬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뭐 있을까? 췌장에서 우리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 분비가 되면은 그게 혈액을 타고 쭉 돌다가 어디로 가나요? 간 같은 데 가죠. 그래서 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신호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로 이제 세포가 어떻게 연결돼 있냐에 따라서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 시그널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카이스트 문제를 풀 때 이렇게까지 이런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세명과 1, 2만 했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가 되죠. 하고 뭔가 직접적으로 커넥션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뭔가 물질이 분비가 돼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분화돼서 나눈다면은 실제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핵심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뭔가 다이렉트하게, 즉 말을 바꾼다면은 뭔가 직접적인 접촉, 물리적 접촉이 발생을 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실제로 어떤 물질, 화학적 조금만 지울게요. 화학적 신호가 분비가 돼서 이제 세포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1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추가적인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해서 세포 A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포 B에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를 더 하고 싶나 봐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로 다른 원리의 세포 배양 실험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지요. 즉, 예를 들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실험을 다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너가 설계를 해봐라 라는 문제였고, 앞에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했듯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어떤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딱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서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A라는 세포에서 물질이 밖으로 분비되면서 그 물질이 B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실험을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가 직접적으로 맞닿게 두는 거예요. A와 B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맞닿게 배양을 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 여기서 신호 B에서 이제 기능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이 친구들은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신호 전달하는 경우일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 직접적인 접촉 상관없이 A에서 어떤 물질이 나왔죠. 물질이 나오게 되고 신호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고 어떤 신호 물질이 나올 거고, 단백질 같은 거겠지. 신호 물질이 나올 거고 그 신호 물질이 이제 B한테 전달이 돼서 영향을 줬을 거야. 이런 경우에는 A와 B를 물리적으로 맞닿게 하지 말고 A를 배양을 한 다음에 A의 어떤 배양액에 이 신호 전달 물질들이 나왔을 거예요. 이 배양액을 추출해서 B에다가 주입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두 가지를 나눠서 했을 때, 만약 위에서 신호 전달이 위에서 B의 변화가 났다면은 얘는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신호 전달을 하는 거고, 만약 밑에서 반응이 일어났다면은 뭔가 화학적인 물질 분비를 통해서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 2번을 보면은, 문제 2번에서는 세포 A가 B의 기능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단백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세포 A에서 알려진 모든 단백질의 정체를 조사했대요. 힘들겠는데? 하지만 조사 결과 A에서 발현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범위를 좁히려고 한다. 어떠한 단백질 종류군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문제는 우리가 1번, 2번 틀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친구들이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신호 전달을 하는 물질이라면 어느 단백질을 우리가 골라봐야 될까요? 네, 맞아요. 막단백질들을 봐야겠지. 우리가 요거는 생명과학 2에서 배우죠.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단백질들이 뭐 통로이기도 하고 수용체이기도 하고 신호 전달을 해주는 다양한 역할들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 이 친구들이 물리적 접촉에 의한 거라면 막단백질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2번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조사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분비 단백질을 조사를 해봐야겠죠. 세포막 밖으로 어떤 물질이 분비가 돼서 B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A에서 분비되는 분비 단백질들을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앞에 1번 실험 결과에 따라서 2번에서 우선 조사해야 되는 단백질 종류군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설명하시오. 요건 내가 방금 2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1번에서 실험에서 우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로는 만약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신호 전달을 한다면은 물리적 접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막단백질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만약 물리적 접촉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지만 A에서 어떤 신호 물질, 분비 단백질들이 분비가 돼서 B로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라면은 A에서 분비 단백질을 먼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카이스트 20학년도 학교장 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문제 2번이었고요. 이 문제는 아마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여겨져요. 근데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깊이 있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생명과학 1, 2를 하다 보면은 사실 세포 신호 전달과 관련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생명과학 1에서도 신경 전달 과정에서 그 시냅스 틈에서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 사이에 화학적 신호가 전달이 돼가지고 막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호르몬 단원에서도 어떤 화학 물질이 분비가 돼서 분비세포랑 표적세포가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또 뭐 있을까요? 면역학 단원에서 그 대식세포가 보조티린 부구한테 항원 제시 과정을 거치죠. 그때 어떤 컨택트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생명과학 1, 2를 잘 이수를 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일단 여기까지 카이스트 20학년도 풀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